선포 행위의 위헌성 쟁점, 피청구인 측 주장에 대한 답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헌법상 요건과 절차를 전혀 갖추지 않은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 측은 정당한 비상계엄 선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야당의 입법 독재 주장이며, 두 번째, 부정선거 주장이며, 세 번째, 아무런 피해 없는 계엄 주장입니다. 하나하나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야당의 입법 독재 주장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야당의 반복적인 탄핵소추 등으로 인해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야의 대립 속에서도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며 정당민주주의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독선과 일방의 정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야당과의 대화를 일관되게 거부했습니다. 마침내 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여소야대의 국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이것은 피청구인의 독선과 불통의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후에도 일방의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25건의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협상과 타협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이 자행했다는 입법 독재의 실제 모습을 보겠습니다. 우선 예산 삭감입니다. 올해 정부 예산 총액 대비 0.6%에 불과한 액수가 감액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추가 경정 예산의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국정 마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입법 방해입니다. 입법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소야대 국회라면 야당의 협력을 얻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일방적으로 요구했습니다. 입법 방해 주장은 자신이 원하는 내용의 입법을 원하는 시기에 하지 않았다는 비난에 다름 아닙니다. 탄핵소추입니다. 탄핵소추는 국회의 권한이며 책임입니다. 그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려질 것입니다. 만일 야당의 탄핵소추 권한 행사가 과도하였다면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으로 투표를 통해서 심판할 것입니다. 이것이 대의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야당의 권한 행사로 인한 국정 마비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갈등과 대립의 정치는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 모두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이런 속에서도 정치권이 지켜왔던 최소한의 원칙은 있습니다. 그것은 상대방을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반국가 세력으로 비난하지는 않는 원칙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야당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는 괴물,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여야가 국회 내에서 정치적 공방을 벌인 것이 국가 비상사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비상사태에서 국가와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수단이 비상계엄입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이 수단을 정치적 상대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였습니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헌정 파괴 행위입니다. 결국 야당의 입법 독재로 인한 국가 비상사태 주장은 허구이며 대의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잘못된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선거 부정 주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대규모 선거 부정 등에 의한 의혹 때문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부정의 제보를 받은 경우 정상적 대통령의 법적 대응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정상적 대통령이라면 제보받은 증거를 수사기관에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처리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수사기관의 수사를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거 부정의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이미 대법원 판결에서 모두 배척된 선거 부정론에 기대어서 부정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을 점검했고 그 지적사항이 보완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선관위 시스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계엄을 선포했고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을 지시했습니다. 피청구인은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선거 부정 의혹을 제기하는 것의 위험성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피청구인은 스스로 선거에 의해서 당선된 사람입니다. 또한 선거에 계속 참여하는 정당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근거 없는 부정선거론을 제기하기에 적당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헌법은 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인 헌법 수호의 책임을 맡겼습니다. 선거 부정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다면 그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릴 것입니다. 헌법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헌법기관인 대법원과 선관위의 신뢰에 대한 침해를 했습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사명과 책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할 것입니다. 피청구인은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군 병력을 선관위에 투입해서 서버를 압수수색하고자 했습니다. 선관위 직원을 체포 구금하여 조사하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이것은 헌정 질서 침해 행위입니다. 결국 선거 부정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 주장은 허구적 주장일 뿐 아니라 그 자체로 위헌적인 주장입니다. 다음으로 경고성 계엄 주장에 관해서 보겠습니다. 비상계엄은 국회에 대한 경고를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피청구인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경찰과 군 병력을 국회에 침투시킨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수단인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저지하려고 한 것입니다. 피청구인의 비상계엄은 경고용이 아닌 헌정질서 전복의 실행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의 계획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국회로 달려온 국민들 때문이었고 출동한 장교와 장병들이 위법한 명령에 적어도 소극적으로 저항했기 때문이며 그 덕분에 국회가 신속한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피청구인은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헌정 질서는 심각한 침해를 당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적 신뢰가 파괴된 것입니다. 깊은 상처를 입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는 혼란과 혼돈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부터 국민은 항상 비상계엄 선포와 독재 정치의 도래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2시간짜리 계엄이라거나 아무런 피해 없는 계엄이라는 변명은 비겁한 변명입니다. 권력욕으로 왕을 시해한 맥베드가 이렇게 변명을 한다면 얼마나 비겁한 변명이겠습니까? 왕의 심장에 꽂았던 칼을 빼라고 해서 빼냈는데 뭐가 문제인가? 도대체 2분짜리 사례가 어디 있는가?
왕에게 경고하기 위한 반역이었을 뿐 진짜 반역은 아니었다라고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모든 헌법 원칙을 무너뜨린 헌정 파괴 행위였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헌정 질서 파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공화국의 이름으로 신속히 파면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